소윤이님 사연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소윤이입니다. 이번엔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날 이후로 무슨 일이든 다시 살피고 조심하게 되는 인간형으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십수년간 여러 일들을 겪으며 나름 멘탈의 핵근육을 만들어 심줄근성은 탈피 중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만 가지의 일을 다 겪어보았지만 그 당시엔 좀 놀랄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화이니만큼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으로 하는 점과 특정 종교에 관한 명칭은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어느 봄날, 저는 봄 기운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바쁜 일상 속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들 다 아는 그 흔한 콧바람은 저에겐 호사로운 풍요로만 여겨질 때였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한 일상 속에 조금이나마 그 온기를 느끼며 반기고도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뭘 하면 좋을까 궁리하게 되었죠. 제 생각을 누군가가 읽었는지 때마침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만에 꽃순이 5인방끼리 주말에 만나 재미있게 놀자는 거였죠. 감옥살이 생활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다는 생각에 저는 무조건 코를 외쳤습니다. 제 콧구멍에 알싸한 봄바람을 솔솔 넣어줄 짜릿한 명분이 제자리를 찾은 거죠. 그 순간 엔돌핀 뿜뿜에 설렘 한가득이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청춘의 봄날 썩어 문드러지는 걸 그냥 둘 수 없으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 기분이 또 마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촉이 싸게 올라오려는지 살짝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항상 앱에 있는 일진을 살피며 오늘은 몇 점인가를 꼼꼼히 보는데 당일날은 50점도 안 되게 운이 풀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조금 찜찜했지만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액땜이다 내지는 똥 밟았다 라는 생각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약속 시간에 맞추어 종로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정한 일정은 종로와 명동 그리고 신촌 일대를 휘젓고 다니기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꼬순이 5인방들은 술은 잘 못하지만 먹는 걸 무지 좋아해서 이 맛집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스러운 먹거리 지역만 골라다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튼 오랜만에 여자스럽게 잔뜩 꾸미고 종로 바닥을 다니니까 공기가 남다르더만요. 매일 후질구레한 모습 속에 살다가 사람이 된 듯한 느낌에 나름 찜찜했던 기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샤랄라 하는 기분에 빠져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눈에 레이저가 나올 듯이 저를 보며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도 한눈빛 하기 때문에 눈싸움엔 질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분들을 쳐다보았죠. 그러자 두 분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툭 하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학생이신가? 대학생? 아님 직장인? 네? 저요? 왜요? 뭐 때문에 물으시는지...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는 눈알 굴러가는 저의 반응에 옳았구나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과잉 친절 모드로 급 돌변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쪽 헌터에 이상한 게 보이네. 혹시 집안에 어릴 때 배병으로 돌아가신 분 계시나? 내가 보기엔 배병이 자주 날 것 같은데 맞지?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낚였습니다. 아주 잠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낚였죠. 그때는 이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 거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동공이 정줄 놓고 있는 상태를 보신 아주머니께선 잽싸게 훅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이런, 맞네, 맞아. 그 조상기가 크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였어. 어린 나이에 죽은 게 원통한지 크기한테 붙었나 보네. 그게 오래 붙어 있으면 안 좋거든. 그래서 천도해야 돼. 그러지 말고 이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있는 곳에 같이 가는 건 어때? 2만 원에 천도해주는 곳이야. 저렴하잖아. 싸게 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런 건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다고. 아, 근데 대학생 맞지? 직장인은 아닌 것 같은데. 참나, 듣자 하니까 이 양반들이 저를 물러봤나 봅니다. 제가 순딩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쉽게 넘어가는 바보팅은 아니거든요. 한참 헛다리 짚었다는 느낌이 들자 숨겨왔던 장난기에 그만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심도 있는 깨발랄에 저는 한번 씩 웃어드렸죠. 그리곤 맞장구를 쳤습니다. 좀 더 격하고 호들갑스럽게 말이죠. 어머머머, 우리 자매님들 저 잡으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걸 어쩌나? 제 몸에 조상기가 붙은 것보다 제 눈엔 자매님들 머리 위에 꼬꼬꼬 춤추는 할매 귀신이 보이는데 큰일이네요. 오늘 밤 자매님들도 머리에 꼬꼬꼬 막 춤추시겠는데요? 제 이야기에 두 아주머니께서는 눈과 입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동글동글 무한정 커지고 있었죠. 그러더니 좀 전에 말씀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바로 제게 대받아 물으셨습니다. 뭐? 꼬꼬진 할매? 이거 진짜야? 진짜 우리들 머리 위에 할매 귀신이 들뛰고 있어? 학생, 아니 만신님이신가? 어찌 그런 게 보이시는지. 몇 분 사이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제 장난기에 역으로 낚이신 거죠. 그러자 이번엔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다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한테 그 양반들이 해코지라도 할까요? 이건 뭘까요? 이분들 진짜 놀라셨나 봅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말한 것으로 들으셨나 봐요. 살짝 재미들린 기분에 좀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가족들 좀 살피세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셔야죠. 가정 다 팽개치고 이런 길에 나와서 사람들 붙잡고 허송세월 보내시면 안 돼요. 아휴, 가족들 마음이 병 들어가는 줄도 모르시고 그 할매 귀신님들이 이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러자 그 심약한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달렸나 봅니다. 단순 장난기였는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친 아주머니께 슬쩍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장난질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아주머니께 숨구멍을 열어드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우시는지. 전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해드린 것 뿐인데요. 누구든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아이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울지 마세요. 전 만신 아니고요. 그냥 평민입니다. 그러니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이렇게 말씀드리자 처음에 말을 건넸던 아주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갑자기 벼락치듯 숨도 안 쉬고 저에게 우다다 속사포를 쏴대시더라고요. 뭐? 만신이 아니었어? 그럼 꽃꽂은 할매는 그 할매 얘기는 뭔데? 너 어른을 갖고 논 거야. 어린 게 어딜. 불쌍한 인생 구제해주려고 했더만 못 쓰겠네. 너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말로 대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머니를 향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또 씩 웃었습니다. 분풀이로 저한테 막말을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포교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으셨으니 이래저래 열불이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웃고 있기만 했는데 말이죠. 제 이야기에 살짝 겁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저를 왜 잡아가지고서는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 떨고 계신 모습에 측은함이 조금은 생기긴 했지만 약속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야 했기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 한마디 했죠. 사람 조심, 밤길 조심하세요. 저 같은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조심히들 가세요. 전 가던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옆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너 그러다 사고 난다. 다친다고. 아주머니의 어이없는 말씀에 전 나긋나긋 여자스럽게 답을 했습니다. 저요? 전 사고 안 나는데요. 그런 말씀 막 하시면 큰일 나요. 그나저나 시작은 아주머니께서 먼저 하셨거든요.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힘든 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 이제 가볼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좀 전보다 더 씩씩 모드가 되셨습니다. 약이 바짝 오르신 거죠. 저의 말대답에 당황도 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잡고 늘어질 기세였습니다. 계속되는 아주머니의 실랑이에 저는 그 자리에 있기 힘들어 그만 쐐기를 받고 말았죠. 정말 큰일 나셨네요. 오늘 업장 한 개 추가되셨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 몰라요. 아주머니 업보니까요. 전 이제 갈게요. 매사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걸어가는데 뒤통수가 따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독을 품은 듯한 여운도 함께 있었습니다. 50점도 안 되는 일진에 1차 관문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서로 받아친 말들이었으니 퉁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괜시리 장난기를 부렸나 싶어 솔직히 걱정은 하고 있는 상태였죠.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길을 가는데 제 앞에 또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이번엔 남녀 한 쌍이었죠. 같은 레퍼토리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겪었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쉿, 조용하세요. 말 많아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제가 하루에 같은 종교인들을 2번 만나는 건 제발 그만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데 또 제 뒤통수에 대고 여자분이 뭐라 소리치는 겁니다. 계속 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집안에 일이 생긴다고요. 같이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손으로 아니라고 말하고는 그 길을 피해 빨리 나왔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다친다느니 큰일이 난다느니 또 일이 생긴다느니 뭘 알고들 말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 예지 찬스를 써서 제 상황을 물을까 했었지만 또 나발거렸다고 호통 한 사발 들이키게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 잔소리의 아우라가 엄청난 친구였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종로에서 2번의 같은 종교인들을 만나고 약속 장소로 간 뒤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저 만나면 떠들고 깔깔대고 먹으러 가고 이게 다였죠. 스트레스는 제대로 풀었습니다. 그 뒤로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있었던 일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귀농에서 살고 계시는 친지분에게서 아빠께 연락이 왔습니다. 왕고모 할머니께서 생을 마무리하셨다는 내용이었죠.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 저희 가족들은 대충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곤 허겁지겁 시골 장례식장에 내려갔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장례식장에 가보니 문상객이 조금씩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충 주차하고 저희 가족 모두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것저것 세팅 준비를 돕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저보고 왕고모 할머니 집에 잠시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어머니 가방이 거기에 있으니 그걸 가져다 달라 하는 이야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물들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빈집에 둘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뭐 간단한 부탁인데다가 장례식장에서 집까진 걸어서 10분 거리라 금방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뭐 가까웠기에 별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무섭긴 했지만 그런대로 견딜만 했죠. 그렇게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제 눈앞에 불빛이 아주 세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 찡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할매는 무섭게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처음 본 할매의 모습이 불빛 사이로 보였고 그 순간 퍽 하고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낯선 할매의 모습에 두렵기도 했지만 뭔가에 부딪힌 저는 하늘을 날아 캄캄한 논바닥에 떨어지고 있었기에 그 다음 상황이 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 그 할매가 저를 보고는 뒷짐을 진 채 돌아서며 제가 웃었던 표정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더니 스르르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갈비뼈 몇 개 부러진 것과 어깨 탈골 정도에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원에 온 것인지 담당의에게 물으니 누군가의 신고로 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상을 치르던 저희 가족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는 저 때문에 또 한 번 철푸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번쩍하며 번개치듯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종로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울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심란한 기분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예지 찬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예지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말해주었더니 대번에 버럭하고 외쳤습니다. 야 소윤이, 너 말 조심하라고 했지? 넌 입이 문제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왜 자꾸 까잡수세요? 함부로 에너지 실어서 말하지 말란 말이야. 네가 깨방정 떠는 말을 해대는 통에 그 아줌마 조상신이 열 뻗쳤잖아. 멀쩡한 조상신을 꼬꼬진 광료로 만들었으니 그 양반이 지하에서 자다가 벌떡 깬 거라고. 하여간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너는 꼭 사고치더라. 조심 좀 해라. 이번에도 죽을 뻔했어. 그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이 가시나야.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게 전 예지한테 혼이 났습니다. 아니, 그냥 좀 말장난 친 건데 그게 조상신을 깨울 정도였다니요. 뭐가 이리 복잡한 세상인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건데 그게 뭘 그리 잘못한 걸까요?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왜 저는 그들에게 당해야만 하는 거고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제 말에만 에너지가 넘치는 건가요? 뭐 예지가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아휴, 말장난의 뒷감당을 한참 한 뒤 병원에서 퇴원했고 저를 다치게 한 게 무엇인지 아빠께 여쭈었더니 작은 트럭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많이 다니는 종류의 트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다친 건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를 다치게 했던 운전자는 취중 운전이었거든요. 까딱 잘못했다간 저는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고 이후로 저는 매사 말하는 데 있어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생각하며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비싼 경험치였죠. 남들에겐 없는 저에게만 존재하는 기이한 경험치. 이젠 좀 졸업하고 싶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인생이 노골노골 하거든요. 그만 끝내야겠죠? 이 석구님들께서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잘못하면 말의 기운이 거꾸로 날아들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좋은 말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네요. 남녀 한 세트로 와서 저에게 말했던 그 여자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느닷없이 와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주었잖아요. 예지한테 그 여자 얘기는 안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 말했던 그 여자의 예고편이 좀 신빙성이 있긴 합니다. 혹시 다시 만나면 묻고 싶네요. 언닌 누구세요?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 예고편 하나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 이야기를 다 풀고 나면 저와 예지의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가 있을 겁니다. 그 또한 파란만장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듯 합니다만. 아무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